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는 거를 봤어요. 그쵸? 자, 여기 고객에 들어가면은 여기 고객 관리가 있고, 만약에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최근 가입 회원해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회원 조회나 회원 관리, 혜택 관리 등을 할 수 있더라 라는 메뉴를 말씀드리면서, 고객 옆에 있는 설정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어떤 등급을 추가를 한다든지 적립금을 설정하는 이런 메뉴들을 확인을 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 아까 15페이지 거기에 있던 내용이고요.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제 게시판 관리하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게시판 설정하는 요 메뉴에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고객 밑에 게시판으로 잠깐 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게시판 관리라는 메뉴가 나와요. 일단 카페24에서 제공해주는 게시판은 총 300메가 정도의 용량을 주고 있고요. 게시판은 다양한 게시판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게시판들을 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가 게시판을 더 활용할 거면 유료로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게시판 관리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공지사항이나 상품 사용후기에 대한 게시판들이 보이고요. 옆에 보면 글 보기, 글 삭제, 공지글, 고정글 등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게시판에 글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글 보기를 하면 게시물에 이렇게 공지글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글쓰기를 이용해서 내가 글을 써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기나 아니면 글 삭제가 가능하고, 내가 따로 공지글을 올릴 때는 공지글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서 글 적은 거를 공지글로 만들거나 고정글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대한 어떤 관리들을 할 때 게시판 관리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시판은 일반 게시판과 갤러리 게시판이 있어요. 일반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료 게시판으로 우리가 글을 적어서 올리는 게시판이 되겠고, 갤러리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이 갤러리 형태로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갤러리 게시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품 사용 후기라는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은 이 게시판을 사용하고 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게시물은 전체 게시물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 파일 첨부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게시판에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용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후기니까는 아무래도 파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팅해서 맞추시면 되는 게 이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시판에 대한 설정들을 여기서 따로 하시거나, 또는 필요 없는 게시판이 있다면 해당 게시판을 선택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게시판이 필요한 게시판들은 두시고 아니면 필요 없는 게시판들은 삭제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일단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시물 관리에서는 전체 게시물이나 댓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보고 우리가 어떤 적립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잠깐 게시물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제 스토어로 가서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고 저번에 만들었던 아이디로 잠깐 로그인을 해볼게요. 저는 테스트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었죠. 로그인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손님 아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게시판이라는 공간에 내가 어떤 글을 적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게시판이 지금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죠? 공지사항이 어디 있을까요? 고객센터? 보니까 게시판 자체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긴 하네요. 그쵸? 여기 보면 여기 있다. 그죠? 만약 상품 사용 후기를 남기겠다 라고 한다면 상품 사용 후기에 글쓰기를 해서 이분이 이제 남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문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제목과 본문을 적어서 글을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역시 여기다가
간단하게 제가 입력을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올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비밀번호는 1111 해서 등록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게 상품이 지금 없어가지고 주문 상품이 없어서 선택할 게 없네요. 그러면 상품 사용기 말고 딴 데로 해야겠다. 또 자유 게시판이나 뭐 다른 데로 일단 글씨를 써보죠. 자,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내용 적었고요.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해서 올릴 수도 있고 비밀번호 역시 설정을 해서 저는 비밀글로 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고 지금 저는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제 걸 열어보았지만 만약에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있을 때는 누구나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글이겠죠. 이런 글은 여기 게시물 관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아까 로그아웃 해서 그래요. 다시 아까 일반 아이디로 들어가느라 로그아웃을 해서 지금 그런 거니까 다시 볼게요. 자, 게시판에서 보면은 지금 게시물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게시물 관리로 가보면 여기 새로운 게시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게시물에 대해서 눌러보면은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답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답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답변하는 창이 나와서 이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준 후에 등록을 하면은 답변이 달리기도 하겠죠. 간단하게 제가 뭐 답변 달 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서 등록을 하면은 게시글에 대한 이런 답변이 이렇게 달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문의를 하게 됐을 때 게시글에 문의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걸 답변을 바로 달아줄 수도 있고 이 답변을 단 것을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메일이나 SMS 또는 메모로 남겨두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후기를 남겨서 이 분한테 적립금을 주고자 한다면 체크를 해서 그 게시판에 적립금 일괄 적용을 해서 게시물 작성자에게 적립금을 뭐 예를 들어 1,000원을 주겠다라든지 해서 적용을 하면은 후기 게시판에 후기 남긴 사람들한테 1,000원씩 적립금을 주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이제 빠진 분이 있다 보니까 저 테스트 계정은 뭔가 싶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테스트 계정은 별거 아니고요. 저희 쇼핑몰에 제가 회원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회원가입을 하고 그걸로 이제 로그인 했던 거니까요. 혹시 저게 뭔가 싶으신 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나갔더니 네, 다시 로그인 좀 할게요. 자, 게시판 설명 쭉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게시물 관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긴급 문의라는 거는 긴급 문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상품 문의나 결제 문의, 배송 문의 등의 어떤 문의를 주었을 때 그 문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일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운영일지를 간단히 쓸 수 있는 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캘린더라고 해서 이런 캘린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정에 대해서 글쓰기를 해서 캘린더를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내 게시판 보기라는 거는요. 요 카페24를 우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룰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내 게시판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아마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나중에 이제 사업이 많이 번창하셔서 만약에 직원들이 많아지면 그때 아마 사내 게시판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게시판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거고요. 디자인은 사실 저번에 봤어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쭉 살펴보긴 했는데
여기 있는 메뉴들을 조금 얘기를 할 겸 한 번씩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디자인의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이콘이나 바로가기 설정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아이콘 설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콘들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설정을 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설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쇼핑몰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라고 할 때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포토샵을 좀 안다면 512에 512 픽셀짜리 이미지를 넣어서 아이콘 등록으로 넣어 놓게 된다면 실제 쇼핑몰을 들어가서 물건을 산 사람이 다음번에 바로가기 이미지를 눌러서 내 쇼핑몰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해두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그냥 기본 아이콘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512, 512짜리 아이콘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고 사용함으로 바꿔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디자인 부분 설명하다 말았어서 자, 설정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구나. 그쵸? 사이트 설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뭐 어차피 큰 내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고요. 여기 나머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디자인 대시보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편집할 때 항상 들어갔었던 부분이니까요. 디자인 보관함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선택해서 넣을 때 이용했었던 곳이죠. 넘어갈게요. 자, 디자인 추가. 여기 또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전문 디자이너의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무료, 유료 디자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을 내가 이런 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뭐 사가지고 세팅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너 팝업을 좀 볼게요. 자,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9월 30일이고 글쎄요, 10월 달에는 특별히 배송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배송에 대한 팝업보다는 10월 이벤트, 뭐 개천절 이벤트라든지 뭔가의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팝업을 한번 구상을 해볼까요? 자, 배너 팝업이라는 건 뭐냐면, 팝업은 쇼핑몰 상단에 바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공지창이 뜨는 걸 팝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너 팝업을 고르고 팝업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PC랑 모바일에 팝업을 설정할 수 있게 뜹니다. 자, 진행 여부는 대기, 진행 종료가 있는데 나는 진행하겠다면 진행으로 맞춰주시고, 쇼핑몰 디자인은 우리 캠퍼타운에다가 띄울 거니까 캠퍼타운을 고를게요. 쌤 계속 하고 있어요. 알았어. 그 사진 붙이는 거 어떻게? 자, 팝업 표시 설정의 기간 설정이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내가 이 팝업을 띄울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한번 띄워볼까요? 10월 3일 개천절 이벤트면 10월 3일까지 23시 59분까지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을 하고, 팝업 표시 위치를 화면에서부터 몇 픽셀 정도 떨어진 위치에 노출을 시킬 건지를 고르는 거예요. 한 50, 50이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리고 팝업 표시 위치 설정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웹페이지별 선택, 상품 분류별 선택, 상품별 선택, 쿠폰 발급 알림 등의 내가 선택한 페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index.html은 뭐냐면 제일 첫 페이지를 말해요. 그럼 요거에서 그냥 팝업이 뜨면 될 것 같다 하면은 요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팝업의 종류는 레이어 팝업과 윈도우 팝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윈도우 창으로 팝업을 띄울 거냐 아니면 레이어 형태로 팝업을 띄울 거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고, 팝업의 크기는 가로 세로 적당하게 사이즈를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팝업 창을 아마 포토샵으로 제작해서 만들겠죠. 그러면 그 팝업의 크기를 설정하시면 될 거고,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400에 350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창 닫기 방법은 오늘 하루 열지 않음과 다시 열지 않음이 있어서 둘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기본값인 오늘 하루 열지 않음으로 만들 거예요. 팝업창 등록 내용은 샘플 팝업들이 여기 있죠?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포토샵으로 직접 만든 팝업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샘플 팝업 이용할 거니까 이걸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팝업 채널에다가, 팝업 제목에다가 뭐 개천절 이벤트라든지 뭐 팝업 테스트라든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걸 이제 고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보면은 좀 디자인이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 디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토샵 실력이 좀 늘면은 이쁘게 내가 제작해서 넣으면 되고,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이거 골라서 넣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팝업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팝업 테스트 화면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마음에 드는 글씨로 작성해 주시고, 표준 눌러보면 글씨 크기도 마음에 들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 이쁜 글씨체가 많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팝업 역할은 하니까 지금은 일단 써서 연습을 좀 해보고 나중에 이거는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창닫기 디자인에서 기본 디자인을 쓸 수도 있고 상세 디자인 설정을 해서 배경 색깔을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문구도 여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이 아니라 여기 다른 문구로 바꾸거나 글씨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운데 정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미리 보기로 보면 어떻게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면은 이대로 저장을 누르면 이게 제가 설정한 10월 3일까지 팝업이 뜨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늘 하루 열지 않으면 오늘 하루 안 나올 거고 닫기. 자, 팝업창 띄우는 걸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연습이라서 그냥 있는 거 그냥 썼어요. 나중에는 이쁘게 만드세요. 별로 이쁜 거 없죠? 네, 그래서 팝업을 한번 띄워 보았습니다.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체크하고요. 그러고 이어서 뒤에 내용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팝업을 만들어 놓은 건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배송 공지나 팝업을 하나 다운을 받을게요. 뭐 네이버에다 그냥 팝업 또는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나올 거예요. 남의 거지만 일단은 마음에 드는 배송 공지 모양을 클릭해서 저장 한 번만 해주실래요?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요. 어차피 테스트잖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우리 USB 있었잖아요. 그냥 거기다 저장해 놓죠. 일단 팝업 창이니까. 그러면 USB에 뭐 폴더 하나 만들어서 놔도 되고 팝업이라고 해놓을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나 했어요. 그쵸? 우리가 포토샵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요거 좀 수정해 볼게요. 아까 그 팝업 창이 이쁘지 않았죠? 제목 여기 들어가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샘플 팝업 말고 직접 만든 팝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샘플 팝업 자체에서요, 보시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직접 만든 팝업 선택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는 HTML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샘플 팝업에서 이미지를 삽입해서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USB에 있는 아까 팝업 창 배송 안내 팝업을 누르면 얘가 업로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 뜨네.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 해볼게요. 그러면 왜지? 왜 업로드 할 수 없다고 뜬 거지? 잠깐만요.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제게 보니까 JFIF 파일이에요. 요거를 가끔 이게 인터넷에서 받으면은 JFIF로 저장이 돼서 요렇게 혹시 저장이 되면요. 연결 프로그램의 그림판을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한 번 더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일단 이름을 좀 다르게 해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팝업 1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요거 다시 띄워볼게요. 그럼 아까 팝업 1 JPG를 띄우면 요게 떠요. 그쵸? 이렇게 해서 띄우시면은 가능할 것 같고, 얘는 지워버리면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뜨면. 그쵸?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PC 쇼핑몰로 가보면 안 뜨나요? 좀 쉽게 하려고 했더니 참 미리 보기는 뜨는데 이게 아까 팝업으로는 또 안 뜨나요? 한번 볼게요. 저장 진행 맞고 인덱스 이렇게 설 배송 안내 그림을 갖다 놓고 저기 뭐지? 그림에서 이미지 변경을 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일단 확인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안 된다면은 그냥 복잡한 방법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HTML 만들어서 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미리 보기에선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또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 일단은 패스. 요거는 그럼요. 제가 HTML 만드는 거를 조만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올리는 걸로 하죠. 여기서 올리려고 했더니 지금 이미지를 넣어서 올리니까 안 뜨네요. 그쵸? 안 떠요. 그죠? 그러면 요거 팝업은 제가 원래대로라고 했을 때 원래 어떻게 들어가냐면 배너 팝업에서 팝업 등록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캠퍼타운 고르고 이미지를 원래 직접 만든 팝업 선택하기를 해보면 팝업 화면을 어디서 고르냐면 여기서 이제 웹문서에서 고르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넣어보니까 JPG로 그렇게 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띄우기 위해서는 JPG를 넣은 HTML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띄워야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러면 이미지를 직접 공지를 만들어서 팝업을 띄우는 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꼼수를 좀 써볼까 했더니 그게 안 돼서 지금 일단 샘플 팝업으로 일단 이용하고요. 미리 보기에서는 얘가 뜨긴 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확인해보고 저장해서 새 창을 띄워보니까 그때는 안 뜨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너 팝업은 일단은 여기 있는 팝업 창을 일단 쓰시고
우리 팝업 만드는 거는 포토샵 하면서 어차피 만들어 볼 거니까 그거 올리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레이어 팝업하고 윈도우 팝업하고 뭔 말이에요? 레이어 팝업과 윈도우 팝업은 이런 뜻인데요. 레이어 팝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벤트 창을 띄워서 보시면은 창이 이렇게 투명하게 레이어 형태로 떠요. 그러니까 위에 얹혀진 것처럼 뜬다면 닫기가 안 눌려. 잠깐만요. 윈도우 팝업은 어떤 거냐면 얘가 창의 형태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 확인해 보셨죠? 네, 그러면 그건 일단 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만든 팝업 선택하기는 제가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은 일단 샘플 팝업 정도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꼼수가 안 먹혀서 그냥 돼요? 돼야 맞긴 한데 모바일 팝업하고가 있는데 PC 팝업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죠. 모바일은 요 모바일에 보시면 모바일 팝업을 올리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고 제목에다가 팝업 테스트 뭐 똑같이 그냥 10월 3일까지로 저는 띄워볼게요. 진행으로 해서 파일 선택. 여기는 이미지를 그냥 올리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걸 눌렀을 때 넘어갈 링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되고 링크가 없다면 비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만약에 여러 개를 넣는다면 여기 추가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스와이프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교체로 넘어가게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 한 개만 띄워서 올릴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 표시 설정은 배너로 표시랑 팝업창으로 표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표시를 골라주시고 미리 보기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메뉴가 뜨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팝업창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팝업형과 풀스크린형이 있고 창 닫기를 오늘 하루 열지 않음이라든지 며칠간 열지 않음으로 해서 미리 보게 하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따로 뜨는 게 팝업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이 보면은 더 편하게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PC 버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요. 일단은 그냥 샘플 팝업을 쓰고요. 나중에 이거 직접 만든 팝업 선택하기 연결하는 걸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그때 이걸 따로 보자. 자, 그러고 예약 백업 복구 부분에 보자면 디자인을 우리가 예약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PC나 모바일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만 딱 뜨게 하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넣고 싶다. 이럴 때 디자인 예약을 하는 거예요. 왜 보면은 뭐 게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뭐 맵이 싹 바뀌어 있다가 크리스마스 지나면 맵이 다시 원래대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 예약을 해서 그 시점에만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게 해줄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일이 있을까요? 거의 사실 없겠죠? 그래서 예약할 쇼핑몰 디자인 설정하고 예약 제목하고 등급별로도 설정을 해서 그 등급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 예약 기간 동안에 쇼핑몰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오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쓰실 분들은 아마 활용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디자인 백업 복구. 우리가 디자인을 수정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수정하기 전에 백업을 해놓으면 안전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백업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겠다면 이렇게 HTML 파일이 백업돼서 저장이 돼 있게 되고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못돼서 다시 덧붙이실 때는 복구를 눌러서 이 백업된 디자인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할 일은 없을 건데 혹시 만약에 HTML까지 활용을 해서 수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복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HTML 수정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HTML까지 수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디자인 백업 복구를 한번 백업을 해놓고 나서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잘 백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잘 수정이 되면 좋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HTML에 오류가 나서 망가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복구라는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웹 FTP. 요거는 뭐냐면 웹에 어떤 이 카페24에 올리는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FTP는 별도의 FTP가 없이 웹에서 바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까 보니까 이 배너나 팝업 같은 경우도 그냥 올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일단 HTML을 올려서 들어가야만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실 때 아마 웹 FTP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랑 같은 게 파일 업로더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파일 업로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디자인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프로모션에서는 이제 보면은 고객 혜택이나 쿠폰, 할인 코드, 출석 체크 이벤트와 같은 프로모션을 짜는 부분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그 전에 제가 팝업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대로 계속 뜨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아마 팝업부터 먼저 가볍게 설명드리고 프로모션을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 우리 포토샵 배우다가 어차피 여기 카페24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나중에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쯤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카페24 파트는 제가 디자인 부분에 있는 내용을 들어갔었고요. 여기에 디자인의 각각의 웹 FTP랑 파일 업로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카페24 파트는 마칠 거고요. 이따 조금 쉬었다가 2시 10분서부터는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의 내용 계속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